경고문. 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귀차니즘, 왕따,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대인 기피, 가정 불화, 발육 부진, 기타 등등에 대하여 본 고스트 스테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잠시 후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유나의 그날이 더 당당해졌다. 5가지 한약 성분이 들어간 예지미인 때문이죠. 5가지 한약 성분이 냄새 걱정을 없앴다. 예지미인이라면 첫날부터 끝까지 자신있게. 예지미인. 유나도 예지미인. 만원 버스를 탄 20분 동안 이현 씨는 숨소리를 듣습니다. 김민 씨는 공지영의 즐거운 나의 집을 듣습니다. 세상에서 널 제일 사랑하는 사람. 읽기 어려울 땐 별별 오이오 네이트 누르고 오디오북. 누군가의 교양. 그 남자 선수였어. 쓸 카드를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 남다른 품격을 원할 땐 신한 플래티늄 카드로 할게요. 남자다운 스타일은 신한 2030 카드요. 멋지게 드라이브 할 땐 신한 빅플러스 카드요. 신한 카드로 산수는 다 신한이야. 신한 카드. 상준 씨 부부가 새 집에 가족들을 초대했네요. 어머니는 며느리를 마냥 대견해 하시고 아내는 다 남편 덕이라며 슬쩍 띄워주네요. 두 분 진짜 애쓰셨어요. 제가 봐도 부러운 상준 씨 부부 집은 레미안입니다. 집으로 간다 레미안. 마몽드 봄의 꽃사랑 이야기. 소명짓꽃. 보송보송한 솜털 사이로 봄처녀인 양 꽃망울을 틔운다 붙여진 이름 소명짓꽃. 눈으로 만져도 보들보들한 피부. 당신께 드리고픈 마몽드의 봄 선물입니다. 세상 모든 꽃과 여자를 활짝 피우는 마몽드. 냉면을 산업화했습니다. 둥지냉면, 둥지 물냉면, 둥지 비빔냉면. 웰빙 시대 언제 어디서나 둥지냉면. 둥지요 둥지. 둥지냉면이 나왔습니다. 빨리 빨리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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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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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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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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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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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빨리빨리 한국인의 초고속 인터넷은 비처럼 빠른 100메가급 스피드 하나포스 광램. 가입 문의 1600-8000번. Do it now. 하나로텔레콤. 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th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이게 바로 진정한 로우 개그, 일성이구나. 빵빠레 준비의 망. 일성 로우 개그요. 그러니까 저희 고스에서 로우 개그 원스타짜리가 걸리면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예, 이거를 해드리도록 돼 있죠. 3스타 로우 개그가 걸리면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5스타 로우 개그가 걸리면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빠라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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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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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빰빠밤빠밤 빰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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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빰빠밤 빰빠람 빰빠람 빰빰빠람 빰빰 빰빠람 빰빠람 빰빰빠람 빰빰 바이비 바이비 바라빠빰 바이비 바이비 바라빠빰 빰빠라빠빠라빠빠라빠빰 빰빰빰빰빰. 예, 이런 빵빠레가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5스타 로우 개그가 걸리면. 예, 근데 자수에서 1스타 로우 개그라고 하는 걸로 봐서 오늘 방송의 시작을 아주 판으로 만들 것 같은 분위기인데, 한 학생이 학교에 가기 싫어서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선생님께 전화를 했다. 선생님이세요? 우리 애가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 결석을 해야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전화하시는 분은 학생하고 어떻게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자 아이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예.
우리 아버지 됩니다. 빰빠라빰 빠라빰 원스타도 안 울리는데요. 어느 아가씨가 소변이 급해 골목길에 사람이 없어서 잠시 볼일을 봤는데 마침 방범대원이 지나다 발견했다. 아가씨 경범이야. 벌금이 얼만지 알아? 얼만데요? 5,000원만 내. 10,000원짜리밖에 없는데 5,000원 거슬러 주세요. 나도 잔돈 없어. 한 번 더 싸. 빰빠라밤빠라밤 빰. 당신 나 죽으면 어떡할 거야? 아, 쓸데없는 소리. 당신 재혼할 거지? 아니야. 결혼해서 사는 게 낫잖아. 별 관심 없는 남편. 그렇지. 귀찮아서. 마누라 슬슬 화가 난다. 그럼 재혼해야지. 아무 생각 없는 남편. 그래, 알았어. 재혼할게. 삐지기 시작한 마누라. 진짜로? 귀찮은 남편. 아, 그려. 연락이 시작한 마누라. 우리 침대에서 딴 여자랑 잔다고? 귀찮아 죽을라는 남편. 그래. 성질나기 시작한 마누라. 알았어. 그리고 내 옷들도 입게 하려고? 아, 그래. 원하면 그러라 그러지 뭐. 못 참을 정도로 화난 마누라. 진짜? 그럼 내 사진도 띄어내고 그 여자 사진 걸어 놓을 거야? 그래. 그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단 말이지. 그럼 내 골프채도 쓰겠네? 응? 아니요. 그 여자는 왼손잡이야. 빰빠라밤빠라밤 빰. 정신병원에서 환자들하고 의사가 대화를 나누는데 한 환자가 느닷없이 물었다. 의사 선생님은 어떤 손으로 커피를 저으시나요? 아, 오른손으로 젓기도 하고 왼손으로 젓기도 하지요. 이 말을 들은 환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상한 버릇이네. 대부분 사람들은 스푼으로 저어서 먹던데. 출처는 수학 선생님이랍니다. 고독의 요한이 이런 리플을 남겼습니다. 이런 리플을 남겼습니다. 걸리버가 선상님들이 들려주는 고딩 개그란. 해충이 이런 리플을 냈습니다. 반응들이 왜 그러지? 재밌잖아. 네, 아이디 일주일 정지 먹는 수가 있습니다. 니 뒤에 나 있다가 빠레가 먹고 싶군.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자, 5스타 개그 빵파레를 울리시는 분들은 댁으로 신해철 인터뷰집 쾌변 독설을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다음 주까지. 이거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힘찬 개그 사연이 울려 퍼지고, мя라는 웃음소리가, 터지고 난 후,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빠라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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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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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빠밤빠밤 빰빰빠밤빠밤빠밤 빰빰빰빰빰빰 빰빠라빠빠라빠빠빠라빠빰 빰빠라빠빠라빠빠빠라빠빰 바이비 바라빠빰 바이비 바라빠빰 빰빠라빠빠라빠빠빠빠빰 빠빠빠빰빰빰빰 촤 여기까지거든요. 이게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5스타 개그가. Please don't try this. 안녕 마왕, 만두귀신 얘기를 잘 들었어. 매번 들어도 적응 안 되게 소름이 끼쳐. 결국 이렇게 또 사연을 하나 써보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 어젯밤에 탄생 10주년 맞이하신 지가 한참이나 되어가는 우리 집 애물단지 컴퓨터를 붙잡고 1시간째 플래시 게임을 하던 중 메신저를 켰는데 컴퓨터가 리부팅 되더니 그다음부터 윈도우 화면으로 넘어가질 않더라. 결국 고스 듣는 걸 포기하고 재설치를 위해 어딘가 처박아둔 윈도우즈 XP CD를 찾다가 중국 무술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어.
제목은 생각이 안 났지만 내가 잠들 때쯤에 스님 한 분이 불에 달군 솥에 모래를 넣고 철사장 단련을 하던 건 내 기억에 분명하게 남았지. 오늘 아침 나는 눈을 뜨자마자 수년째 투병 중이신 컴퓨터 앞에 앉았지. 이 애물단지를 또 어떻게 한번 되살려보려고 희박한 상식을 끌어모으고 안내 책자를 보며 장장 6시간을 낭비한 끝에 결국 윈도우를 다시 깔았어. 물론 불시에 일어난 고장이었기에 비싼 돈 주고 다운받은 mp3 음원을 비롯한 내 보물들은 전부 포맷되었지만 아무튼 내가 내 방에서 컴퓨터를 붙들고 열심히 시간을 죽이는 동안 우리 엄마께서는 TV가 있는 큰 방과 부엌을 오가시며 문화생활과 부엌 일을 번갈아 하시는 진정한 멀티태스킹의 진수를 보여주시고 있었어. 그러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켜보며 초록색 검색창이 뜨는 것을 확인하며 됐다라고 함성을 내지려는 순간 어느새 다가오신 어머님은 화살은 미소를 지으며 다 고쳤니? 너도 구르는 재주가 있구나. 다 했으면 이거 들고 깨나 좀 볶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걱을 내미셨고 우리 어머니는 즐거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지. 문을 닫으시면서 마지막 멘트도 잊지 않으셨어. 안 볶으면 다 탄다. 결국 나는 초록색 검색창과의 재회의 순간을 즐길 겨를도 없이 주방으로 달려와서 주걱으로 열심히 볶다만 깨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어. 10분쯤 지나서 고소한 냄새와 탁탁거리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메웠고 이쯤이면 다 됐겠지 하는 생각을 레인지 불을 껐어. 그리고 한참 볶은 참깨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 본 영화가 생각나는 거야. 이 얘기 나올 줄 알았다 내가. 포스가 잔뜩 어려있는 한 손과 함께 뜨거운 모래 속으로 손을 푹푹 꽂아넣던 이름 모를 스님 한 분. 갑자기 나는 그 스님을 따라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어. 이거 옛날에 이소룡하고 성룡 초창기 세대들은 다 한 번씩 따라해본 겁니다. 그 학교 모래사장에서 철사장 한다며 그 모래에다가 막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이래 양손 동시에 이렇게 푹푹 모래에다가 막 꽂는 거. 이건 별거 아니지. 점심시간에 도시락 먹는데 도시락 가는데 도시락에다가 대고 밥에다가 대고 철사장 한다고 손가락 꽂아 넣었다가 두들겨 맞은 놈이 있지를 않나. 이 철사장 이거 옛날에는 이거 아주 유행이었어요 이거. 그래서 30초 정도 볶은 참깨를 바라보던 나는 힘차게 손끝을 참깨 속으로 푹 꽂아 넣으려고 했다가 왠지 뜨거울 것 같아서 비닐 장갑을 2겹으로 끼고 전혀 뜨겁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손을 힘차게 참깨 속으로 확. 우선은 뜨거웠어. 손바닥이 팬 바닥까지 닿은 것 같았거든. 팔을 움츠리느라 참깨를 담은 채로 식지 않은 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팬을 쳐서 떨어뜨렸고 볶은 깨는 바닥에 다 흩어졌어. 으아 하고 뜨겁다고 내지른 소리에 엄마가 큰 방에서 부엌으로 걸어 나오셨어. 그리고는 부엌 꼴과 나를 번갈아 훑어보시곤 괜찮냐고 물어보신 뒤 다시 들어가셨어. 사건은 이렇게 끝났고 내 손에는 커다란 물집이 비누 거품 마냥 피어났지. 지금 나는 손톱 끝으로 타자를 치고 있어. 역시 무술 영화든 레슬링이든 따라하지 말라는 건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걸 오늘 느꼈어. 10줄 정도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 한없이 길어졌어. 마무리는 열려라 참깨가. 네, 덜 깐 콩깍지가 보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식구들은 이렇게 할 일 없이 하루를 낭비하면서 보내고 계십니다. 굉장히 쓸데없는 볶은 참깨에다 손가락은 왜 쑤셔 넣었을까요? 한두 살도 아니고. 그냥 노래나 조용히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What a change of love.
왕고의 임기응변. 보낸 사람 김계리. 나는 군 생활을 해안에서 상근으로 위병소 근무를 했어. 이야기 전에 상근을 모르는 식구들을 위해 설명해줄게. 상근이란 건 옛날 방위처럼 부대나 동사무소를 출퇴근하는 근무 형태를 말하는데 방위와는 다르게 현역으로 인정해주며 현역과 동일한 병장제대를 하는 거야. 이 인천 같은 해안가 주변에는 특히 상근병이 많이 뽑혀서 가보면 뭐 동네 형이 선임이고 아는 친구가 후임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하여튼 족보가 이상하게 될 수 있는 곳이야. 나도 아는 동네 형이 우리 부대에 왕고로 있어서 편하게 군대 생활할 수 있었다고. 이 이야기는 그 왕고에 대한 이야기야. 나는 해안 섹터를 지키는 한 부대에 입대했고 위에서 밝혔다시피 내가 아는 동네 형이 왕고로 있는 부대였지. 내가 입대한 주 토요일에 나의 입대 기념이자 토요 정기 모임이 있었고 그때는 어느 정기 모임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했어. 일요일은 쉰다는 것 때문일까 사람들은 해방감 비슷한 무언가를 느끼는 듯했지. 1차 고깃집, 2차 호프, 3차 노래방. 어느덧 시간은 새벽 2시. 늦은 시간이어서 몇몇은 집을 향했고 나도 집에 가고 싶었지만 동네 형이자 왕고이신 분이 좀 무서운 분이시라 눈치만 보고 있었지. 왕고는 불쑥 맥주가 먹고 싶다며 막내인 나에게 편의점에서 맥주와 씹을거리를 좀 사오라며 나에게 돈을 주어주고는 인근 학교의 스탠드로 오라고 했어. 그냥 돈 가지고 도망갈까 그러다가 월요일날 어쨌든 출근해야 된다는 생각에 시킨 대로 맥주와 씹을거리를 사들고 스탠드로 갔다. 또 한참을 웃고 떠들며 부어라 마셔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우리 왕고가 배변욕을 느낀 거야. 나는 왕고의 간택을 받고 함께 명당 자리를 찾아 학교 뒤편으로 갔지. 학교 뒤편은 생각과는 다르게 가로등도 있고 해서 굉장히 밝았어. 왕고는 대충 컨테이너 박스 옆쪽으로 자리를 잡고 바지를 풀기 시작했어. 근데 그 자리는 가로등 바로 밑이라 그런지 굉장히 밝았고 눈에 딱 띄겠더라고. 거기는 좀 잘 보일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자 왕고는 원래 이런 건 잘 보이는데 봐야 치우기도 쉬운 거다 라고 했어. 역시 왕고는 스케일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고 휴지를 사오라는 분부에 서둘러 휴지를 사러 갔지. 휴지를 사서 복귀하는 도중 학교 뒤편에서 나오는 사람 2명을 발견했고 우리 일행이 겪거니 생각하고 여유롭게 왕고에게 갔지. 근데 왕고의 상태가 좀 이상했어. 몸을 제대로 못 가는 것이 자칫하면 자기 변 엉덩이를 뭉갤 것 같이 위태로워 보였어. 나는 왕고에게 뛰어갔어. 근데 왕고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 술에 많이 취한 듯 보였지. 나는 왕고를 부르면서 휴지를 건넸어. 근데 뜻밖의 왕고는 멀쩡하게 자세를 가다듬으며 똑바로 휴지를 받아들고 닦기 시작했지. 나는 이상해서 물어봤어. 술에 취한 거 안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그 말을 시작으로 왕고는 충격 고백을 했어. 그 내용은 자기가 일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들 목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바지를 조금 올려 중요 부위를 가리고 술 취한 연기를 한 거고 여자들은 그 장면을 보고 그냥 술 취한 사람이겠거니 하고 지나갔다는 거지. 나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심한 악취와 그가 앉아있던 자리 앞에부터 시작하여 반대편 배수구에 에네르기파 모양의 긴 강을 보며 그냥 술 취한 사람이 앉아있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하늘 같은 왕고이자 무서운 동네형에게 맡긴 시로 역시 이 임기응변도 병장입니다 라고 했지. 마무리는 지금은 맑은 물이 되어 흐르고 있을 에네르기파 모양의 검은 강이. 별 재미없는데요? 항상 법칙이 있어요. 군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군대 얘기가 남들에게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듣는 우리는 진짜 재미없어요. 근데 야 내가 병장 때 말이야 내가 상병 때 야 그때 우리 부대 왕고가 야 그래가지고 할 때 자기 군대 얘기 막 하는데 진짜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 여자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남자 아시죠? 그나마 월드컵 지나간 다음엔 좀 나아졌지만 만나서 축구 얘기 계속하는 남자. 축구 얘기 계속하는 남자보다 더 싫은 남자.
군대 얘기 계속하는 남자. 그 위에는 정말 인기 없는 남자가 그 위에는 딱 2단계밖에 없어. 2단계. 축구 얘기, 군대 얘기 위에는. 그 윗단계는 뭐냐면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하는 남자. 진짜 인기 없지. 그럼 맨 위에는 뭐게요?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한 얘기 또 한 얘기 하는 남자. 보통 군대 갔다 왔던 얘기하는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PX 사건 있잖냐. 내가 PX에서 어쩌고. 들어보면 지난달에 들은 얘기야. 야, 그때 PX 뭐 어쩌고. 이 지난달에 들은 얘기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긋지긋해하고 싫어하고 그러면서도 그 군대에 있던 시절이 남자들한테는 무슨 자랑거리 내지는 추억처럼 그렇게 남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듣는 여자들이 동감 못하는 거는 물론이지만 같은 남자들도 갔던 부대가 다르고 보직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요. 나 군대 갔던 얘기는 재밌게 얘기해도 남 군대 갔던 얘기는 그다지 듣고 싶지 않아 해. 그게요, 형, 우리는 포병이잖아요. 포병은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속으로 알고 싶지 않거든. 알고 싶지 않거든. 알고 싶지 않거든. 그러면서 술 먹으면 역시 군대 얘기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다니까요, 저도. 야, 그래가지고 지뢰 수색 나가잖냐? 그 짝대기가 딱 뱀 잡기 좋게 생겼어요. 그걸로 뱀 잡아가지고 서울공항에, 야, 무슨, 무슨 해외 순방을 그렇게 자주 나가냐? 순방만 나간 말이야. 그 서울공항 뒤에 그 지뢰 찾으러 뜨는 거야. 야, 어느 간첩이 거기 와가지고 지뢰를 놔. 가지고 뱀 잡아가지고 말이지. 네, 이 얘기 하고 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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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하고. 그러고 있는 나. 그러면서 공군은 막 그러면, 아유, 그래. 알고 싶지 않거든. 그래, 눈 오는 날 활주로 치웠다는 얘기 하려는 거지, 너 지금. 뻔해, 레파토리 딱 정해져 있어. 공군 갔다 온 애들은 활주로 청소한 얘기. 그게, 눈이 온 다음에, 자, 이제 눈 치우자 그래가지고 활주로를 청소하는 게 아니고, 눈이 내리고 있는 동안 계속 쓸어야 된대. 언제 비행기가 뜨고 내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눈이 다 쌓인 다음에 치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눈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눈 멈출 때까지 계속 치운대. 공군 애들은 그 얘기밖에 할 거 없고. 그리고 무슨 뭐 보직 M60 뭐 이런 거였던 애들은 자기가 얼마나 를 뛰었나에 대한 막 피 튀는 얘기 뭐 이런 얘기. 뻔한 거지 뭐. 근데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다가 결국 우는 애. 그 술 먹을 때. 술 먹을 때 그런 애들 있잖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애들. 그 다음에 우는 애들. 그 다음에 토하는 애들. 이런 애들 제일 싫잖아. 근데 술 먹고 나서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다가, 그런 다음에 울다가 토하는 애 있어. 최악이지. 절대같이 술 안 마시지. 최악. 대하유유가 보냈습니다. 안녕마왕. 나는 올해 19살의 나이를 가진 다양한 음악 장르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이야. 클래식, 군가, 아악, 최신가요, 옛날가요, 일본 트로트, 팝, 뉴에이지, OST 정말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음악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 일본 트로트는 알기 쉽게 설명을 하셨나 본데 엔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음악에 대해서 남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마왕에게 오늘 이하 노래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어서 글 제목에 백마강과 신라의 달밤은 둘 다 노래 이름이야. 50년대 한국 가요로 알고 있어. 신라의 달밤은 현인 선생님의 노래, 백마강은 허민 선생님의 노래이지.
근데 두 노래는 정말로 너무나도 비슷해. 신라의 달밤의 모티브는 그 신라이고 백마강의 모티브는 백제이지. 둘 다 노랫말을 들어보면 무슨 불국사 어쩌고 토함산 어쩌고 금오산 기슭에서 궁녀와 어쨌느니 백마산 낙화암 계백 오천결사 삼천궁녀 어쩌고. 정말 듣고 있으면 신라 천년 역사의 허망함과 백제 멸망의 아쉬움이 소름 끼치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명곡 중의 명곡이라고 생각해. 백마강에 대한 정보는 워낙 없어서 잘 모르겠고 신라의 달밤은 경주를 유람하는 풍류객의 흥취가 묻어나는 노래라고 하던데 그 느낌보다는 위에서 말한 신라 천년 역사의 허망함이 더 묻어나오는 것 같던데 마왕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라디오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 고스에서 좀 다양한 음악에 대해서 논했으면 좋겠다. 마왕이 요즘 대중가요를 약간 비하한 건 이해하겠어. 정말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나도 들어. 그래서 국내 음악을 소개할 때도 70년대에서 90년대 음악을 많이 소개하던데 왜 5, 60년대 음악은 소개를 안 해주는 거지? 정말로 심금을 울리는 노래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시간 나면 고복수 씨의 짝사랑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좀 평론 좀 해줘. 아하 의악셋을 피우니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정말로 내가 생각해도 불후의 명곡인 것 같아. 마왕의 심도 있는 평론을 좀 바랄게. 조만간 크게 될 뿐도요. 난 일본 엔카 좋아해. 김연자님 때문에 듣기 시작했는데 결국 미소라 히바리까지 듣게 되었지. 아, 나의 여왕님 히바리 짱. 그리고 김희감님 노래 들어보길 바래. 네, 히바리 좋죠. 그럼 미소라 히바리 말로는 일본의 엔카의 최고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상 들어보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초창기서부터 타계할 때까지를 들어보면 음악도 좋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지만 저는 미소라 히바리를 가끔 듣는 게 사운드가 정말 좋아요. 이 편곡이랑 막 이런 게 엔카하고 우리나라 트로트하고 얘 그 환경 차이도 심하게 많이 나요. 그 제작비 차이도 많이 나고 고복수 씨의 짝사랑 이 노래는 옛날에 저 텔레비전에서 웃으면 보기 와요 이런 프로그램에서 코믹하게 많이 썼던 노래예요. 아하 의악셋을 피우니 의악 그러면 옆에서 코러스를 이렇게 넣었었어. 노래 다 망쳐가면서 의악새니까 의악이라고 울 거 아니냐며. 되게 단순한 논리였는데 신라의 달밤은 이 현인 선생님의 독특한 창법 때문에 당시 어린이들이 자기보다 훨씬 윗세대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다 따라 불렀죠. 왜냐면 아하하하 셰헬라셰 파함 이헤요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 포홀곡 사이에 총소리 들려온다. 그래서 신라의 밤이여 이렇게 부를 방법이 없어. 셰헬라의 밤이여. 그리고 불국사가 아니라 부훌국사. 부헐곡 사이에 총소리. 예, 신라의 달밤과 백마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국사의 종소리 들려온다. 지나가는 나그네여 걸음을 멈춰라. 고요한
날뛰더린 거부산 이슬에서 노래를 불러보다 지일나의 밤 노래를 신라의 밤이여 아랑도의 추억이 새롭거나 푸른 강물 허덕은만 소리는 대답이 없네 화려한 천년사지 간 곳을 걸어마며 노래를 불러보다 신라의 밤 노래를 신라의 밤이여 아름다운 궁야들 그리워라 해골빛 숲속에서 사랑을 맺었던 것 인돌의 치맛소리 빛 속에 들어면서 신라의 밤 노래를 백제 꿈이 그립구나 달빛 어린 낙화암내 그늘 속에서 둘러보자 삼천 궁녀
큰 별사 피를 흘린 황산벌에서 불러보자 삼천 궁녀를. 네, 명곡 중의 명곡, 신라의 달밤과 백마강을 들었습니다. 현 선생님 후기에 방송 나오셨을 때는 그 바이브레이션이 점점점 심해져서 그 쉘라의 파하합 이히히 이렇게 하셨었는데 옛날 오리지널 레코딩을 들어봤더니 상당히 절제하면서 부르셨고 그리고 나이 드신 다음에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우리는 방송에서 많이 뵀었는데 이 젊었을 때 그 녹음한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확실히 훨씬 더 미성이고 젊은 목소리고 아마 기가 막힌 미성이네요. 마흔가 식구들, 내가 그 700이라는 헤드폰 알아? 이 모델을 쓰는데 이 헤드폰이 상당히 크고 무거워. 500g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500g이면 가벼울 것 같지만 상당히 무거워. 나야 뭐 맨날 저가 이어폰만 쓰다가 이 중고가 정도의 헤드폰을 사니까 만족하고 있어. 베이스도 빵빵하고. 무거워서 목에 무리는 안 가지만 굉장히 취약한 단점이 있어. 아이언 메이든 런 투 더 힐스나 메탈리카 배터리 등등의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 헤드뱅잉을 하드하게 하고 싶은데 헤드뱅잉을 하면 계속 떨어져. 그렇다고 떨어지지 않게 잡고 하면 머리를 움켜잡고 머리를 흔드는 게 꼭 두통이 엄청나게 강하게 와서 머리를 흔드는 환자 같다고. 또 옆으로 흔드는 방법도 있어. 그러면 귀에 물 들어가서 물 빼려고 터는 것처럼 보여. 저번에 그냥 침대 위에서 헤드뱅잉을 하다 걸렸는데 이번엔 머리를 움켜쥐고 헤드뱅잉을 하면 아빠가 락 CD를 버릴지도 몰라. 마흔가 식구들 이 문제 해결책을 알려줘. 네. 저기 운동할 때 쓰는 헤어밴드 있지요? 네, 그거 하나 감고 하세요. 그다지 아프지도 않고 괜찮아요. 떨어지지도 않고. 안녕마왕, 때는 2005년 내가 중학교로 들어와 첫 번째로 맞는 여름방학을 잠과 노름으로 즐기던 때였어.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밤에 일어나고 낮에 자는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갔지. 그런데 그런 푹푹 찌는 여름날에 화장실 문이 잠겨버린 거야. 집에 화장실 키도 없고 더군다나 열쇠빵 아저씨는 어디 가셨나 전화도 안 받고. 그래도 그때 다행이었던 게 우리 집 아래로 상가가 많이 들어섰거든. 주상복합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택같이 말이야. 그래서 PC방 가서 일 처리하고 나오면 됐거든. 문제는 밤이었어. 내가 갑자기 신호가 오는 거야. 밤인데 문도 안 열리지. 그래서 그냥 꾹 참자 하고 자려고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문 열고 조금만 가면 화장실인데 밤인지라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지. 내려가기 무섭고 처리는 해야겠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하수구 구멍. 나는 대장 끝자락까지 온 엄청난 갈색들을 주체하지 못하고 베란다의 하수구 구멍에 나의 이틀 숙성된 갈색들을 냅다 내던졌어. 폭포수같이 떨어지는데 정말 기분 최고더라. 나는 준비해둔 비닐로 장갑을 끼고서 삐져나온 그것들을 살살 집어넣으며 호스로 그것들을 안으로 집어넣었지. 그리고 그 일이 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베란다에서 형언할 수 없는 정말 못 같은 냄새가 베란다를 가득 메우는 거라. 난 하수구 물 빼는 차 왔나 보다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안 빠지는 거야. 알고 보니 그 갈색이 하수구에 들러붙어가지고 여름에 온도가 높아지니까 쪄져가지고 쪄졌어요. 응? 그러니까 호빵 찐빵처럼 찐이 됐다고.
스팀드. 쪄져서 냄새가 풀풀 올라오는 거였더라고. 어린 나이에 놀라서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정말 여름에 문 열어놓고 먼지 나도록 맞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구만. 마무리는 하수구에서 나오는 알 수 없는 냄새를 여름 내내 맡아야 했던 상간의 여러분들이. 굉장히 짜증스럽다. 이건 뭐라 말하고 싶지 않다. 이건 말 덧붙이기 싫다. 아이디 24시간 정지. 거린 28호 아이디 24시간 정지. 더러운 얘기도 무슨 뭐 어느 정도 유머 센스랑 뭐가 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써야지. 무조건 냄새는 무조건 더러운 얘기면 뭐 사람들 다 좋아하는 줄 알. 분해. 아이디 48시간 정지. 아이디 일주일 정지. 더러. 갑자기 양송이한테 설명을 하고 찐이라는 단어를 입에서 말하고 나니까 광경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와방 짜증난다. 재수없어. 재수없어. 하얀색 행진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색 말고. 엘레나의 하얀색 행진곡, 네스티오나의 사라지지 않는 밤, 정민아의 상사몽, 푸른 새벽의 하루 이렇게 들으시겠습니다. 잠깐만, 나 화장실 가. 잠깐만, 이건 아니야. 붓을 드네. 방학은 어제로 끝났네. 褪색한 물감 하얀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좋아지는 행복 주파수 103.5 SBS 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아침 6시 5분 세상을 여는 모든 소식 정성문의 섹션 라디오. 아침 7시 10분 본격 시사의 핵심 백지연의 SBS 전망대. 우리보다 찰떡궁합은 없다. 낮 12시 20분 김지영 남성진의 좋아 좋아. 지루한 퇴근길을 확 바꿔드립니다. 저녁 6시 20분 허참 김주희의 즐거운 저녁길.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 매일 밤 8시 30분 이봉원 박미선의 우리 집 라디오. 낭만과 감성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밤 10시 5분 최백호의 낭만시대. 마왕이 돌아왔다. 밤 12시 5분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 대한민국 라디오의 중심 103.5 SBS 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작고 여린 빈손일지라도 거칠고 소박한 빈손일지라도 사랑과 희망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 당신의 빈손으로도 충분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AM 792kHz, FM 103.5MHz, SBS 라디오입니다. HLSQ. 따라올 수 없는 성능과 품격. 제네시스가 지금 이 시각에도 독일 명차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더 다이내믹 럭셔리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마몽드 봄의 꽃사랑 이야기. 소명짓꽃. 보송보송한 솜털 사이로 봄처녀인 양 꽃망울을 틔운다 붙여진 이름 소명짓꽃. 눈으로 만져도 보들보들한 피부. 당신께 드리고픈 마몽드의 봄 선물입니다. 세상 모든 꽃과 여자를 활짝 피우는 마몽드. 그리워라 만날 길은 꿈길밖에 없는데 님 찾아 떠났을 때 님은 나를 찾아왔네. 바라거니 멀고 아득한 다른 날 밤 꿈에는 같이 출발해 중도에서 만나기를 바라네. 그리워라 만날 길은 꿈길밖에 없는데
찾아왔네 바라거니 멀고 아득한 다른 날 밤 꿈에는 같이 출발해 중도에서 만나기를 바라네 바라거니 멀고 아득한 다른 날 밤 꿈에는 같이 출발해 중도에서 만나기를 바라네 바라거니 멀고 아득한 다른 날 밤 같이 출발
모든 게 계속되고 있다는 게 변해버린 마음은 시간들을 견뎌준 하루 네, 노래가 신나게 이름 불러 제꼈더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정민아의 상사몽 그리고 푸른 새벽의 하루가 2부로 넘어와서 들었습니다. 지금 FM 103.5, AM 792 그리고 고스트스테이션.net, 고스트스테이션.co.kr, sbs.co.kr, 고릴라디오 등등을 통해서 누가들은 뭐 등등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 고스트스테이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흔 그리고 식구들, 어제 회를 먹으면서 아빠의 어릴 적 무용담을 듣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있어야지. 대략 30년 전 얘기일 거야. 그 당시 신혼여행지는 대부분 온양온천이었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거의 없던 시절에 제주도에 사는 친구 덕택에 아빠는 여름마다 제주도를 갔대. 그곳이 함덕해수욕장이라더만.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물이 깊지 않아서 놀기도 좋고 갈치떼들이 우글우글하게 막 지나다녔대. 자집중. 그러면 다리 사이를 지나가는 갈치떼를 포크로 찍어서 건져 올리면 됐다는 거야. 의심 가면 같이 놀던 그 친구한테 물어보래. 포크, 작살이 아니고 정말 포크로 낚시를 했단 말이야. 30년 전에 포크가 있긴 있었고 제주도 사는 그 친구는 바닷가에 놀러가면서 갈치를 잡겠다고 포크를 가져간 거야. 망 식구들 나 아빠한테 낚인 걸까?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더니 마무리는 몸값 비싼 제주도 은갈치가. 은갈치 양복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까매져야 진짜 바나나가 1978년에 우리 엄마가 포크로 돈가스를 먹었다 그러니까 포크는 존재했던 것 같아. B가요. 제주도가 은갈치야? 목포가 은갈치 아니야? 그 제주도에서 30년 전에 포크로 갈치를 건져 올렸다는 아버지의 말씀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로 총각 시절에 애인한테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를 많이 하던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면 딸한테 제주도 가서 갈치 포크로 잡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얘기인데 주로 아빠들이 많이들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말씀 안 하세요? 그 젊었을 때 17대 1로 싸웠던 얘기? 그때 17대 1로 싸워가지고서 팔꿈치에 이렇게 길게 흠집 난 거. 그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됐을 땐 걔네들은 어떻게 됐겠냐고 막 그러면서 17대 1로 싸웠던 얘기 하시죠? 예, 은갈치 얘기하시던 도중에 가끔씩. 예. 그래서 고모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아빠 그 팔꿈치에 나 있는 자국 그 부지깽이 있는데 넘어져가지고 생긴 자국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음으로 해서 우리가 아빠들에 대한 신비감을 상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에이그. 나는 고3이야. 네. 좀 돌아온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입니다. 내 고민 좀 들어줘. 그러고 보니까 이 얘기를 하려면 1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건데, 나는 고2였는데 1년 전에 6월 정도에 돈을 15만 원 정도 모아서 MP3 하나를 장만했어. 너무 사랑스러웠어. 2달쯤 애지중지하면서 썼지. 근데 여름방학식 날에 잃어버렸어. 의심 가는 A가 있었는데 물증이 없어서 어떻게 못했지. 그리고는 지금까지 MP 못 찾았고, 이젠 1년 정도가 흘러서 머릿속에서 MP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져 갈 때쯤, 한 일주일 전쯤 그 A가 MP3를 목에 걸고 학교에 온 거야. 일부러 열심히 가리지 않고 대충 목에 메고 그 위로 넥타이로 대충 가려서 처음 봤을 때는 그 목에 걸린 MP가 내 것이 아닌 줄 알았어. 근데 슬쩍슬쩍 아무리 봐도 내게 확실해. 네 것이 아닐지도 모르잖아 라는 말은 하지 말아줘. 진짜 그건 확실해. 내 거야. 난 진짜 그걸 봤을 때 엄청 화가 났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만약 그 MP가 내 거라고 주장해도 내 주장 따윈 무시해버릴 수 있다 이건가? 그리고 난 그 애랑 안 친하지만 그 애랑 친한 애들은 MP에 대해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당당하게 대답하겠지. 내 거 훔친 거라고 지들끼리 희덕될 테고. 이 시점에서 그 A는 소위 약간 논다고 하는 애야. 우리 반 복학생 형들이랑도 친하고. 그래도 싸우면 내가 이길 자신은 있어. 근데 난 내가 먼저 시비 걸어서 싸워본 적은 없어. 말하자면 본 적이 없어. 솔직한 내 심정은 그 애가 나한테 시비 걸어서 싸우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 애도 날 약간 피해. 내가 목에 차고 있는 내 MP에 대해 물어올까봐 약간 부담되나 봐. 그래서 나에게 시비를 걸 확률은 별로 없다고 봐. 그럼 내가 결국 가야 한다는 거잖아. 그 MP를 찾고 걔를 때려주고 싶다면. 근데 그걸 잘 못하겠다는 거야. 진짜 겁쟁이지. 내 거 내가 찾으러 가는데 그거 못하고 있어. 막상 내 MP를 끼고 있는 거 보면 진짜 가슴이 답답한데 실행을 못해. 실행을. 어디 좋은 시나리오 좀 없을까? 내가 직접 가서 뭐라고 하면 MP를 찾고 싸울 수 있을까? 결과야 어떻게 되든 싸우고 싶어. 2달간 사용을 하다가 1년간 잃어버렸던 MP3를 이제 와서 분명히 감만으로 내 거다,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무리예요. 물론 사용하는 2달 동안 눈에 익은 상처라든가 자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났고 확실하게 심정이 갔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잃어버린 사람 잘못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거를 도로 찾는다, 뺏는다, 아니면 싸움 걸어서 때려버리겠다 이런 것도 무리고, 오히려 물건 하나 잃어버리고 1년이나 지나서 이제 잃어버린 셈 치고서 지난 세월로 넘겨버렸으면 이대로 넘겨버려야지, 이대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미련 가지고 집착 가지고 그러는 거는 좀 아닌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알아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단지 이제 나 바보 아니다 정도 수준의 얘기는 해줄 수는 있죠. 지나가는 놈 팔목 한번 꽉 붙잡고, 야, 너 이거 내 거 아니야 혹시? 아니지. 난 또 네가 나 바보 취급하는지 알고 지. 가라.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는 있죠. 거기까지만 얘기하시고요. 그냥 속에 든 울분만 좀 내뱉은 걸로 그냥 넘어가세요.
그치, 내 거 아니지. 미안하다, 내가 착각했다. 근데 너 나 바보 취급하지 마라. 죽여버린다, 잘 가라. 죽여버릴 거야, 바보 취급하지 마, 잘 가.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넘겨버리고 마세요. 어떻게 안 됩니다. 아니면, 상담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도로 훔쳐. 제일 확실한 방법으로. 목에 걸고 있다면 자고 있을 때 가위로 잘라서 도로 훔쳐. 순결이 뭐야? 내 여자친구는 24살인데 아직 경험이 없어. 여자친구 말로는 자기는 막연히 무섭기도 하고 임신될까봐 두렵기도 하고 남자가 원해서 해주고 그 남자가 떠나면 그 여자는 뭐가 되냐며 그러기 싫대.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킨대.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순결을 줬는데 남자가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결혼해서 이 정말 안 좋으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초반에 좀 당혹스러워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하는 말이 참고 산대. 하여튼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하게 되면 만약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조금씩 내 말에 수긍을 하는 거야. 그러더니 여자친구가 하긴 내가 왜 그랬을까. 남자랑 한번 잔다고 죽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친 배터리가 다 돼서 휴대폰이 꺼졌어. 그리고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왔더라고. 난 순결한 내가 좋아. 나 이 문자 받고 여자친구가 정말 바보 같고 열받더라. 순결이란 말 자체가 여자를 상품화하는 말 아니야. 순결이 무슨 대단한 것이냐. 정말 어이가 없었어. 그리고 자기가 여태껏 무서워서 못한 거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한 것도 아니었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짜증나더라. 도대체 순결이라는 말 자체는 누가 왜 만든 건지 정말 궁금해졌어. 그리고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글 좀 남겨줘.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는 막상 연애의 기능을 하는 것 이외에도 세상을 같이 알아가고 깨우쳐가고 뭐 여러 가지로 서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통해서 사고방식이 바뀌기도 하고 세상을 향한 가치관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정말로 생각하지 못하던 점을 지적을 받고 뜨끔하면서 자기 이 행동 자체가 바뀌기도 하고 서로에게 자극을 주면서 발전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단순한 연애 사이 그 이상의 그 무엇 뭔가가 있겠죠. 정말 남녀 사이로 즐거워서 같이 있으면 즐겁고 좋고 이 달콤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연애도 있습니다만은 세상 연애 중에서 그 기능만 딱 가지고 있는 연애는 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서로 간에 그 연애 말고도 다른 그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끼치고 하게 되는데 어쨌든 순결에 대한 이야기도 그 순결이란 말 자체가 여자를 일방적으로 비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자가 그 순결을 인정하고 접고 들어감으로 해서 남자한테 사실 하나 접고 들어가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이야기를 여자친구하고 나누세요. 나누시고 생각이 바뀌고 여자친구가 준비가 되면 그럼 되는 거고요. 그 24살 먹도록 여자친구가 순결에 대해서 겁을 많이 내왔고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또 윗세대가 일방적으로 심어준 그 일방적인 일방통행으로서의 순결에 대한 가치관을 철떡같이 믿고 살았는데 그렇다면은 상대방하고 섹스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것 자체가 뭐 그닥 본인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라는 이유로 얘기하고 얘기 나누고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같이 많은 대화를 하세요. 몇 번 그거 안 좋으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서 조금 생각 바뀐 듯 했다가 도로 아닌 듯 하다 그래서 짜증난다 뭐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을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만일 여자친구가 24살 먹도록 그리고 순결에 대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여성 비하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나 그런 여자친구한테 몇 번 말했는데 바로 자기 말에 수긍하고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짜증내는 거나 그렇다면 두 사람 수준 똑같은 거죠 뭐. 반가워 마왕 식구들. 연애라는 건 참 힘든 것 같아. 아직까진 재밌는지 모르겠어. 네, 데뷔하셨나 봐요.
연예가 아니고 연애예요. 연애. 이런 분들이 꼭 연예인은 또 연애인이라 그러더라. 대학 들어와서 첫 남자친구를 사귀었어. 나보다는 1살 어린 후배야.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 나를 좋아한다는 걸. 집에서도 괴물, 변태로 불리는데 왜 나를 좋아하는 걸까? 사귄 지는 딱 5일밖에 안 됐는데 그 녀석의 단점이 보이는 거야. 나랑은 완전 정반대의 세계 사람이더라고. 그 녀석이 사귀자고 했을 때 나는 싫다고 외쳤지. 근데 주위에서 너 좋아한다는데 한번 사귀어봐. 너 좋아하는 애는 드물잖아. 내가 사이코 기질이 있거든. 아무튼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냥 사귀어 보고 있어. 근데 얘는 정말 입이 싼 것 같아. 같은 대학이라서 그런지 사귀자고 한 날 다 얘기하고 다녔던 거야. 거기까지는 뭐 괜찮은데 나랑 있었던 일을 말하고 다닐 것 같은 거야. 언제 뭐하고 언제 키스했고 하도 사람들에게 속아서 가뜩이나 사람 잘 못 믿는데 말이지. 그래서 더 조바심이 나는 건지도 몰라. 더 실망한 건 내가 시간표 짜는데 나랑 같이 짜자 그러더라고. 자기 주관 없이 나를 따라오니까 나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 자기 주관이 확실해서 언제는 같이 듣고 싶은데 이러면 내가 또 적극적이 돼버리지.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닌 거야. 사랑한다고 오늘도 그러더라고. 나는 아껴뒀다가 하는 타입이거든. 사실 사랑해 누나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생각하는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유치하다고나 할까? 연애는 처음인데다가 완전 초보라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와줘 마왕 식구들. 연애는요. 연애 도사는 연애할 때마다 초보 연기를 할 수 있는 게 연애 도사입니다. 그리고 연애할 때마다 그 초보의 떨림, 초보의 망설임, 초보의 서투름, 그거를 할 때마다 연출해낼 수 있는 게 연애 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연애가 안 된다, 유치해서 연애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성립이 안 됩니다. 단지 상대방이 입이 싸다면 매우 연애하기 나쁜, 한마디로 최악인, 연애할 때 최악인 상대는 이후 약 49초에 걸쳐 불량하고 불순하며 쓸데없고 사회의 안녕과 건강을 해치는 마치 광우병 쇠고기를 트럭째로 먹는 것 같은 불필요한 멘트가 이어지므로 통편집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당신을 거부하며 눈을 감았지만 잊었던 기억 속 큐빅들은 또다시 나의 눈을 뜨게 하네. Oh
네, 상담 계속됩니다. 훌랄라 마녀가 보냈습니다. 내가 첫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서 신입생 교육을 갔어. 2박 3일로. 같은 조에 5살 많은 오빠가 있었지. 하지만 5살 많아 보이지는 않는 동안이었어. 같은 조는 거의 3일 동안 붙어서 활동을 했거든. 그래서 그 오빠랑 같이 붙어서 지냈고 나나 그 오빠는 서로 성격이 좋아서 잘 맞았어.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뒤풀이 같은 걸 하는데 술 엄청 먹고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뱅글뱅글 나이트 불 돌아가고 막 사람들 제정신 아니고 한 50명 됐는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였어. 근데 그 오빠가 막 나 너 좋아해도 되냐 이렇게 말하면서 들이대는 거야. 나도 호감은 있었지만 좋아하는 건 잘 모르겠어서 대충 넘겼거든. 하지만 남친이랑 헤어진 지 1년 3개월이 지난 상태여서 살짝 외롭기도 하고 괜히 고백받아서 떨리고 그랬어. 아무튼 그렇게 수련회를 다녀오고 메신저에서 가끔 얘기도 하고 한번 만나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그랬어. 영화 볼 때 손도 잡고 그랬지.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나 또 데이트를 했는데 영화 보고 한강 유람선을 탔어. 그리고 뽀뽀를 했지. 그 후 보름 정도 지나고 신입생 환영회에 같은 조였던 사람들이 한번 모이자 그래서 모였는데 그때 둘 다 술을 엄청 마신 거야. 집에 갔는데 내가 팔짱을 꼈는데 오빠가 키스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엄청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나 미안하다고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래. 헐? 갑자기 이 대목에서 왜? 근데 문제는 이 오빠가 먼저 연락을 안 한다는 거야. 처음에 수련회 갔다 오고 자기가 먼저 메신저 대화 신청하고 처음 데이트도 먼저 영화 뭐 볼까 이러는데 그 후에 데이트들은 내가 먼저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다가 데이트 약속이 잡혀 만나면 엄청 다정한데 내가 연락하기 전이면 먼저 연락 안 하는 이 심리는 뭐지? 나 어장관리? 그리고 뭔가 둘 사이에 서로 호감은 있는데 먼저 좋아한다는 말을 꺼내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나 이번 주에 같이 바다 보러 가서 하룻밤 자고 오기로 했는데 지금 사이가 어정쩡한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혹시 내가 나이가 어려서 가지고 노는 건가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이 드네. 그리고 그 전에 한두 번 만나서 데이트는 했었어.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아무튼 10번도 채 만나진 않았고 알게 된 지는 2달 정도 돼가는데 문제는 내일 바다를 보러 가는 거야. 나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남자들은 또 다르잖아. 오빠가 하룻밤 자고 온다고 해도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래 가자라고 하고 가는 건데 하나하나 생각해보니 둘이 가는 거고 좀 걱정이 되네. 아 그리고 어제 글 올렸을 때 댓글에 연락하지 말고 기다리다가 연락 안 오면 빠이빠이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내가 못 참고 연락을 했었어. 아무튼 나의 고민의 요점은 이 남자의 심리를 모르겠고 나 주말에 바다 놀러 갔는데 이 오빠는 이상한 생각을 살짝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돌려서 말하는 게 좋을까. 너무 생뚱맞게 섹스는 안 해요 라고 말할 순 없잖아. 조언 좀 많이 부탁해. 벌써 다녀오셨겠네요. 이 상담을 하고 있을 때쯤이면 이미 바닷가는 다녀왔을 거고 뭐 요즘 세상 그 누가 적극적으로 나가든 남자가 좋아하면 남자 집어가는 거고 여자 좋아하면 여자 쪽에서 집어가는 거고 그것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자가 아 너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따위의 멘트를 날린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저쪽은 그다지 진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낚싯대 이거저거 던져놓고 나서 이쪽에다가 입질 오면 좀 좋고 저쪽에도 입질 오면 좋고 동시에 2마리 걸리면 좋고 뭐 이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다지 바람직한 상태로 보여지진 않는데 여행 가기 전에 치고 갔어야지요. 너 나 좋아하는 거냐? 나 지금 알루 보는 거냐? 나 가지고 장난 놀겠다는 거냐? 뭐냐 지금 제대로 해라. 그 뭐 앞으로는 키스하고 나서 내가 너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따위 소리 했다가는 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그러면 저기 우리 오빠가 약인데 너 좀 보자 그런다. 너 잘 생각해라. 이렇게 좀 딱 부러지게 행동을 하세요. 딱 부러지게. 그래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런 경우에 남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오지는 않는데 여자 쪽에서 그렇다고 포기하고 뭐 이럴 상황은 아닌 정도로 이쪽도 좋음으로 그럴 경우에는 단단히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그 키스해놓고 나서 내가 너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김 빠지는 소리 했다가 그 진시황한테 이야기 역사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한무제 때 여자 손 잡아놓고 나서 내가 너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했다가 손발 다 서 살았던 그 이름이 뭐더라? 비광인가 똥광인가 그 사람 한무제 때 존재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삼국사기의 그 혓바닥 편에 나오는 그 키스 함부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사람 이야기
삼국사기 혓바닥 편에 나옵니다.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 고민은 말이지 두비두밥 두비두미 보냈습니다. 여자친구 때문이야. 나와 내 여자친구가 관계를 갖는데 꼭 콘돔을 하고 있거든. 근데 여자친구는 그것도 불안해서 피임약을 먹고 있어. 콘돔이 피임 실패율이 10%나 20% 정도나 된다면서. 근데 내 여자친구 이제 20살이거든. 그 피임약 몸에 좋을 리가 없잖아. 부작용 읽어보니 끔찍하더만. 처음 한 달 그 약 먹고 여친 몸도 안 좋아진 것 같고. 너무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그 약 먹게 하고 싶지 않거든. 나중에 정말 그 약이 여친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관계를 안 할 수도 없고. 대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 약 말고 다른 확실한 피임법은 없는 거야? 마흔 식구들 도와줘. 있습니다. 그 피부 밑에 칩을 이식해서 피임을 하는 최신 피임법이 피임약을 사용하거나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피임을 하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피임약도 그 몸의 컨디션이나 상태에 따라서 그 생리 불순이나 이런 거에 몹시 시달리다가도 피임약을 먹는 동안은 그게 또 괜찮은 이런 사람이 있어서 꼭 피임약이 몸에 100% 나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아주 나이 어릴 때부터 피임약을 장복하는 것은 그다지 몸에 좋지 않고 상당 기간 먹어주었다 하면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떨어뜨려 주거나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안전하게 칩을 저 팔뚝에다 삽입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매우 좋습니다. 가격도 나중에 따로 계산해 보면 저렴한 편이고 저처럼 잘못해서 둘째가 생길 일도 없고 그냥 아니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마누라가 오빠 피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닥쳐 그래가지고 그냥 생긴 거야. 아니 물론 뭐 생겨서 기쁘긴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세상에 정말 드물지. 실수로 생겼는데 막 주위에서 다 막 빵빠레 터지고 막 폭죽 터지고 야호 그러면서 막 친척들 모여가지고 막 건대 막 이러고 이번엔 아들이 갈치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사방에서 축복하고 막 이렇게 실패를 축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 조심해야 돼.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예, 노래는 마이 앤트 메리 아닙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한길, 마이 앤트 메리의 위드, 가이즈의 젤리핑크, 와이낫의 파랑새,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았지만 지금 아무 의미도 없는 걸 내가 모르는 그런 너의 생각들 지금 이대로 너와 함께 한다면 내겐 아무도 필요 없어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 한다면 어느새 지나온 날들에 난 지금까지 뭘 찾았는지 나 이대로 멈추지
하면 너는 내게 말해 내 너의 눈을 맞추며 나도 웃을 수 있네 모든 건 이제 달라질 거야 환하게 나도 내게 말해 내 너의 손을 꼭 쥐며 나도 말할 수 있네 언제나 겁내기만 했지 넘어야 할 것들을 보기도 전에 무엇도 버릴 순 없었지 이제 세상에 외치네 나대로 모두 이루어질지 몰라 내게 얘기해줬던 그 아름다운 꿈처럼 Say yeah 내 말은 이제 들리질 않아 내게 간직해왔던 사랑스러운 바람새 날아가네 하늘을 날아가고 말 거야 누구도 알아듣지 못해 난 너의 눈을 빛내며 고개 끄덕여주네 사실은 아주 약할 뿐이야 지금껏 얘기하지 못해 내 깊이 숨겨왔었던 나를 내가 보이네 너라는 존재 하나로도 여기 날 가득 채우네 될지 몰라 내게 얘기해줬던 그 아름다운 꿈처럼 Say yeah 내 말은 이제 들리질 않아 내게 간직해왔던 사랑스러운 바람새 날아가네 눈물이 오는 순간 모든 건 사라지고 세상이 너와 나만 머리에 꽃을 피고 종이는 고요하고 너무 무엇도 묻지 않네 Say yeah 모두 이루어질지 몰라 내게 얘기해줬던 그 아름다운 꿈처럼 Say yeah 내 말은 이제 들리질 않아 내게 간직해왔던 사랑스러운 바람새 날아가네 너의 말대로 모두 이루어질지 몰라 얘기해줬던 그 아름다운 꿈처럼